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테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저 테슬라 날아가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월가의 테슬라에 대한 장단기 전망도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계속 상승 중에 있는데요. 곧 전고점 돌파하나라는 주제도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은 그냥 그럭저럭하게 흘러갔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마소부터 볼까요? 0.66 상승했습니다. 뭐 마소는 항상 저 정도죠. 뭐 1% 내외 요 플러스로 오르면 그런 흐름이 나타내는 거고요. 떨어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마소는 항상 안정적인 그런 주식이라 보면 되겠죠. 자, 애플 1.67입니다. 자, 애플도 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애플의 강점은 계속해서 본인들의 그 폐쇄적인 그 생태계 위해서 AI건 무엇이건 신기술이 너무 계속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애플의 가장 최고의 강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점적인 것을 이 플랫폼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요. 그건 굉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보십시오. 0.18 빠졌거든요. 뭐 그 최근에 많이 올랐죠. 어제 그저께 이틀 오르면서 흐름 좋습니다. 계속해서 엔비디아는 펀더멘탈 좋아요. 조정이 이렇게 조금 오면요. 되게 아쉽죠. 아직도 못 산 사람들은 더 사고 싶은데 더 많이 빠져줄 때 사면 좋은데 어찌됐든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이따가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 뉴스 통해서요. 자, 구글 1.59% 빠졌습니다. 자, 구글은 반독점법 이슈 지금 있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언론에서 구글을 쪼개야 된다. 구글을 나눠야 된다. 막 이러니까, 뭐, 구글, 현재 이 투자들은 왜 정부가 자꾸 구글 가지고 이러냐라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구글이 유럽에서도 반독점법이고, 지금 국내외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데,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구글의 설치 기능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그 아마존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자꾸 반독점법이라니까 시간 지나면 반독점법이라고 할 것도 없거든요. 사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구글 영향 받았는데 늘 있는 얘기입니다. 뭐 쪼갠다 그러는데 그 쪼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 0.40 살짝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빅테크들 보면요. 이 최근에 많이 오른 것들이 좀 더 조정받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존 1.34%. 아마존이 어제 뭐 오늘 이벤트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크게 아마 또 저렴하게 팔고 있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있는 거고요. 테슬라 1.41% 빠졌습니다. 테슬라도 뭐 똑같죠. 테슬라도 많이 올랐다가 지금 또 이 이벤트 전에 또 미리 팔고 떠나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움직임인데 큰 의미 없습니다. 뭐 지금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벤트를 앞두고서 미리미리 또 이렇게 조정하는 그룹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은 늘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빠졌냐?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미국 시장은요. 지금 뭐 플로리다를 관통하고 있는 그 폭풍 속에서도요. 시장은 계속해서 줄기차게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S&P 500이 괜찮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빅테크들은 많이 오르면 조정이 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횡보하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작은 주식들도 지금 흐름 좋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결국은 올 하반기에 괜찮거든요. 선거 이전, 선거 이후에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눈치 보면서 계속해서 줍줍해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S&P 500 지수가, 자, 지금 또 역대급을 갈아치웠다는 소식입니다. all-time high를 찍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S&P 500의 그 인덱스를 보면요, 빨간색으로 별표 친 거 보십시오. 5,772.85입니다. 5,772점. 자, 여러분, 이 숫자가 혹시 어느 정도 상태인지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감이 오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 작년에 제가 매크로 계속 보여드리면서 작년에 그 탐리랄지 미국 시장을 bullish하게 보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통 연말이 되면요. 내년도에 대한 전망을 내놓거든요. 그때 전망들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였냐면요. 5,200. 많으면 5,300. 요 정도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보통 그때도 이제 5,200, 5,300 내놓을 때, 뭐 보수적인 기관들 있죠. 우리 지금 세계 제일 큰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체이스죠. 그러니까 JP 모건의, 이 애널리스트들은 전부 다 뭐 한 4,800 정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어렵다. 미국 경제 어렵다. 계속, 요즘도 계속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큰 은행이니까 늘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그런 어떤 이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 5,700을 벌써 돌파해버린 겁니다. 5,770이에요. 5,200, 5,300이 최고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월등히 더 올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미국 지수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1년 YTD를 보게 되면요. 21%나 물어 올랐습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21% 올랐죠. 최근에 테슬라가 지금 최근에 한 두 달 사이에 한 3, 40%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S&P도요. 올해 1년 전체를 통틀더라도 1월 달 대비 지금까지 21%니까 굉장히 큰 수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지수만 보더라도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5,200일이랄지 4,800을 예상했던 지수를 했던 사람들은요,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했던 겁니다. 경기가 확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최고치지 그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높다 이런 접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가 지금 없고 오히려 이 경기가 약해지긴 약해지지만 결국 소프트 랜딩이고 결국은 이 미국 경제가 이제 이 인플레가 잡히면서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이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요, 주가는 무조건 오르게 돼 있는 겁니다. 아직 주가가 이제 0.5인데 꾸준하게 내리면서요. 10년물 금리까지 내려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문제는 10년물 금리가 지금 다시 거꾸로 올랐지 않습니까? 얘도 결국 내려올 겁니다. 10년물 금리가 한 3.5 아래로 가장 좋으면 3% 아래로만 내려가면요. 테슬라 같은 게 정말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속 성장주들요. 빅테크들, M7들은 다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런 맥락에서 좀 읽어본다면 지금 미국이 지수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지금 선거도 아직 안 끝났는데 아직도 변동이 심한데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I의 힘이죠. 인공지능의 힘이거든요. 아마 선거가 끝나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상상을 해보세요. 선거가 끝나면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아마 11월, 12월 달에 굉장히 더 좋은 흐름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보신다면요. 지금은 뭐예요? 주식, 자산을 계속 사모을 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월가의 투자자들의 현재 연준의 금리 인하의 사이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관점들이 변하고 있는지, 자, 그 변화의 이 과정들을요, 살펴보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읽어내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먼저 여러분 아래쪽에 한번 데이터들을 보시면요. 자, 지금 여러분 이 색깔별로 있는데, 왼쪽에 일주일 전입니다. 10월 2일 날, 그리고 10월 8일 날, 10월 9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며칠 사이에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이렇게 빨리 변한 건데, 여러분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요. 50 베이시스 포인트 있죠. 그러니까 0.5% 인하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기대감이요. 짙은 파란색 있죠. 이게 바로 일주일 전쯤에 10월 2일 날 투자들이 생각했던 거거든요. 무려 35.2%에 해당됩니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연한 하늘색이 이제 25 베이시스 포인트니까 0.25%죠. 64.8%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한 이 3분의 1은 0.5%, 그리고 3분의 2 정도는 0.25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죠. 이게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었는데, 자, 근데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고 노동시장 보고서가 나오면서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어저께죠. 미국 시간으로 10월 8일 날 하루 전에는 어떤 흐름이었냐? 완전히 새로운 흐름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관점이 들어왔는데, 자, 지금 회색 부분 있죠, 여러분. 회색. 이 회색 부분은 뭐냐면 노컷이에요. 야, 금리 안 내릴지도 몰라 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없던 시나리오거든요. 노컷입니다. 투자자들 중에는 야, 금리를 안 하고 안 내리고 동결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보는 관점이 벌써 14.8%로 나왔고요. 그리고 0.25가 85.2%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0.25로 간 거고, 두드러지는 모습은 뭐냐면은 이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35.2%에 0.5%까지 인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예 없죠.
짙은 파란색이 없잖아요. 가운데 이 서클 안에요. 자, 그 다음에 어저께 조사한 거, 오늘 조사한 거요. 자, 오늘 이 오전에 아침에 일찍 조사한 거 보면요. 한번 보십시오. October 9인데, 자, 79.4% 연한, 이 하늘색 있죠. 이 79.4, 거의 80%가 0.25% 인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회색이 더 늘어나 버렸어요. 회색이 뭐냐? 20.6%. 이거는 노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은요. 투자들 중에 10명 중에 2명은 야, 연준이 금리를 동결해 갈 수도 있어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점점 회색이 더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여러분 시장에 지금 10년물 금리가 갑자기 치솟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들이 볼 때에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라는 건데 원래는 금리가 최하 0.25 좋으면 0.5였기 때문에 일주 전만 하더라도 10년물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었죠. 갑자기 튀어오른 겁니다. 자, 이래서 지금 시장도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데이터들이 나와서 이런 거거든요. 노동시장이 너무 뜨거우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또 0.5 하기에는 부담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물가가 안 잡힐 수 있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10명 중에 8명은 100명 중에 80명은 0.25% 인하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0.25만 돼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데이터 보고 0.25 가고 올 마지막에 만약에 물가가 괜찮게 잡힌다 그러면요 내년 상반기를 더 기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본다면요 투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 시장의 변동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막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엄청나게 점프하고 이런 때가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꾸준하게 자산이 커가는 거니까 자산을 계속 사모을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엔비디아 소식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요즘 엔비디아 주가가 흐름이 심상치 않죠. 제가 계속해서 이어서 시리즈로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엔비디아가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25%나 뛰어 올랐습니다. 자, 한동안 뭐 고점 논란이 있으면서 많이 이제 팔고 떠난 사람들도 있고 이미 정리한 사람들도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사람 떠나고 다시 새로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막 그런 겁니다. 시장이라는 게. 자, 일단 이 엔비디아는요, 한 달 동안 25% 올랐는데, 자,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보세요. 이 올해만 하더라도 165%가 뛰어 올랐습니다. 올 한 해만 165%. 그리고 작년에는요, more than tripling in 2023. 작년에는 3배 이상 뛰어 올랐죠.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상승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큰 주식이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뛰어 올랐거든요. 사실 22년도 말까지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비슷하게 흐름 보였다가 23년 1월 달이죠. 작년에 그 열릴 때는 정말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때 1월 달 그 첫 주에 랠리 하기 전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100 초반까지 둘이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 둘이 같이 치고 오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는 여기에 하나 더 바람을 이제 타면서 날아올랐죠.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죠. 자, 그래서 특히 챗GPT 쪽이 완전히 움직이면서 완전히 이제 이 엔비디아가 날아올랐거든요. 이런 흐름을 보면요, 이렇게 큰 주식도 이렇게 많이 뛰어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테슬라를요, 그렇게 쉽게 그냥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거가 여러분 항상 기다릴 수 있고, 제가 계속 그 교훈을 주말에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교훈을 투자 마인드를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그런 거예요. 어떤 기업이 사실 하나가 성장하고 큰 수익을 주려면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래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씨를 심으면요, 봄에 씨앗을 심으면 가을이 돼야지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자식도요, 애를 품게 되면은 9개월, 10개월이 지나야지 결국 아이를 가질 수 있듯이 그냥 자꾸만 뭐 급하게 서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농부의 마음으로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테슬라도 엔비디아처럼요, 또 이렇게 굉장히 상승폭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분명히 이벤트 지나고 때가 오면요, 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때는요, 그때도 빠르게 상승하면 미친 듯이 상승할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때가 올 거니까 천천히 기다린다면요, 다 때가 오는 겁니다. 엔비디아도 같이 좀 갖고 있으면, 제가 뭐 엔비디아 테슬라
테슬라 계속 사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뭐 과거부터.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도 갖고 있으면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주식이 안 오르면 엔비디아 올라주니까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테슬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테슬라가 또 계속 올라줄 거고, 그때는 또 엔비디아가 잠잠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요,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자, 이런 지금 오픈 AI까지 이런 큰 기업들이죠. 빅테크 큰 기업들이 AI 새로운 기술을 막 선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발전하거든요. 그게 발전하면 할수록요, 엔비디아 칩은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했고, 그제도 계속 분석해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비단 빅테크에만 몰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다양한 산업으로 지금 이제 2차적으로, 지금까지 1차적이었다면 2차적으로 이제는 계속해서 번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엔비디아가 이제 뭐 과거처럼 뭐 3배씩, 2배씩 뛰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요, 꾸준하게 흐름을 좋게 가져갈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이 있지만요. 그래서, 은행 투자보다 훨씬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내일 드디어 D-Day가 다가왔습니다. 하루 남았는데요. 자, 이제 테슬라 이벤트가 하루 남게 되니까, 자, 굉장히 많은 월가의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들이 너도나도 얘기를 지금 현재 쏟아놓고 있는 중입니다. 자, 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뭐 조금씩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데나이브즈가 또 했던 얘기 좀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이 한두 사람 더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데나이브즈가 자, 어떤 얘기를 좀 남겼냐면요.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곳에 나가서 인터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내일 이벤트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히스토릭 이벤트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데나이브즈가 히스토릭 이벤트다. 역사적인 이벤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이 정말 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그 자동차 기업에서 정말 테크놀로지 기업, 인공지능 기업으로 전환을 알리는 뭐 공식적인 어떤 선언식 뭐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시면요. 지금 AI와 FSD가 있죠. 자,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을 연결한 건데, 이것만 하더라도 테슬라에게 밸류에이션이 1 트릴리언이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전체 뭉뚱그려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 인공지능이 얼마 벌 것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테슬라만 놓고 보면요,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AI, FSD, 자율주행은 이것만 1 트릴리언 달러라는 겁니다. 여기는 로봇을 뺀 거거든요. 로봇은 지금 아직 계산할 수가 없어요. 좀 이따가 우리가 봐야 되지만, 그러나 로봇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보고 있죠. 나중에 2030년도 후에 로봇이 만들어낼 그 어마어마한 시장, 이거는 아마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우리 데나이즈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그것만, 그 자체만으로도 이 자율주행에 10배도 더 넘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로봇은 우리가 가만히 두고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부터 해서 한 2030년도까지는요, 이 자율주행에 집중해도 돼요. 여기에 이제 테슬라의 소위 말해서 전기차는 꾸준할 거고, 여기에 이제 보험과 에너지 쪽이 계속 성장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보면서 간다면 그 와중에 이제 자율주행이 로보택시 더불어서 이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마 이 로보택시와 자율주행에 대해서 언제쯤,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등등, 뭐 특히 이제 제품 소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25,000달러짜리와 그리고 이 로보택시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자동차 이런 것들이 소개될 텐데, 그 가치 자체가요 1 트릴리언이라고 합니다. 1 트릴리언이면요, 여러분, 지금 테슬라의 그냥 회사 자체가 시가총액이 거의 1 트릴리언 이제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조 달러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죠. 하나의 이제 그냥 빅테크 하나 한 기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빅테크 하나의 기업이 이 정도의 가치를 띠고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이 그냥 2배가 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 가치만 그런 건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뛰죠. 주가라고 하는 건. 주가는 또 이거보다도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다 보니까 더 뛰겠죠.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1 트릴리언의 밸류에이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이 이벤트는,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은 굉장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길게 보고 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나이즈도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은행에 돈 넣고 이자 뭐 몇 프로 먹는 것보다는 테슬라 투자에서 묻어두는 게 낫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자, 지금 이 댄 아이브즈에 이어서 짐 크레이머도요, 직접 나와서 아주 공개적으로 굉장한 얘기를 쏟아부었거든요. 자, 지금 이 짐 크레이머는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테슬라가 목요일 날 엄청난 그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결국은 소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테슬라 로보택시가 나온다? 이게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Autonomous vehicle will be well received by Wall Street이라고 합니다. 자,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월가에게 굉장히 잘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월가가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테슬라가 내일 이벤트 통해서 보여준다.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요, 월가가 이거에 관심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관심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해서 테슬라가 내일 선보일 뭐 로보택시랄지 25,000달러짜리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곁들여졌을 때에 이게 굉장한 임팩트를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가지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Buy Tesla ahead of event라고 합니다. 자, 이 ahead of this event, 이 이벤트 전에 빨리 테슬라 더 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그 여러분들 우리 월가의 격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짐 크레이머 반대로 하면은 돈 번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너무 과한 거고요. 왜냐면 이제 짐 크레이머가 공적으로 나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뭐 이게 맞는 것보다 틀리는 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보면요, 항상 그런 거거든요. 근데 길게 보는 그 눈이 있어야 되는데 밖에 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항상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보지 어떻게 길게 보겠습니까? 길게 보기 전에 5년 뒤에는 이 사람이 이 방송 안 할 수도 있는데 길게 장기적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평가라고 하는 건요, 결국 역사가 나중에 이 한 인물을 이 뒤에 후대가 평가하듯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짐 크레머가 그래서 이 항상 단기적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먹히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는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율주행이 월가에 결국 잘 받아들일 것이고, 또 뭐라고 했냐면은 buy Tesla ahead of event. 이 이벤트 전에 사모하라는 것은, 자, 이게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주가가. 뭐 떨어질 수 있죠, 당연히. 여러분 항상 뭐 그런 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큰 이벤트 이후에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 상관없이 결국 테슬라가 이벤트를 통해서 보여주자 하는 것은 로보택시와 자율주행의 어떤 그 기술력이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속도가 빨라져서 결국은 시장이 인식하기 시작하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테슬라가 내놓을 것들을 계속해서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 앞에서 데나이도 얘기한 것처럼 1조 달러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요, 이 사람들이 충분히 더 사서 들어오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뭘 얘기했냐, 아래쪽에도 나오지만 이 테슬라를 it is a tech company라는 거죠. 이제 테슬라를 이번 이벤트가 기술 회사라는 걸 만방에 보여줄 거라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도 아직도 여전히 자동차 회사라고 얘기하잖아요. 테슬라 비꼬는 사람들도 그냥 자동차 회사다라고 정리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테슬라가 얼마나 테크 컴퍼니인지를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그 짐 크레이머도요, 옛날엔 테슬라를 그냥 자동차 기업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둘이 비교하니까 GM이나 포드나 다 비슷하게 본 거죠. 그래서 한때는 지금은 타이밍상 GM을 사라 이렇게 이제 막 주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단기적으로. 근데 이 사람도 이제는 테슬라를 기술회사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요, GM이나 포드랑 비교할 게 아니죠. 비교 대상이 아니 되는 겁니다. 이제는 테슬라는 정말 인공지능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인공지능의 플랫폼이 되는 거고, 다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벤트는 또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에서 나온 데이터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우리 이번에 10월 첫 주죠. 10월 첫 주에 중국에서 나온 그 등록 대수가요, 1,800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8K, 18,000대가 아니고요, 이 1,80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평소에 테슬라가 나오고 있는 뭐 16,000대, 14,000대, 17,000대 이렇게 나오던 숫자가 1,800대니까 10배나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그때 이 택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깜놀했거든요. 깜놀하면서 테슬라 이제 갑자기 또 줄어드네? 막 이러면서 비꼬듯이 막 비아냥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 택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막 자신들 그 테슬라 Q 그 웹사이트에 보면요, 야 1,800대 이거 봐 보여주려고 막판에만 푸시
푸시한 거지 결국 확 주는 거 봤지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 두뇌가 없는 친구들이죠. 그냥 테슬라가 싫어서 그렇게 까는 거거든요. 근거도 없이. 근데 왜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10월 첫 주에 그 9월 30일부터 빨간색으로 위에 하이라이트 보시면요. 9월 30일부터 10월 6일이죠. 이때가 1800대였거든요. 자, 왜 그러냐? 이유는 China was on week-long holiday입니다. 중국이 그때가 긴 이 휴가였죠.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추석 이게 다 끼는 그런 어떤 그 기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긴 연휴다 보니까 당연히 이때는 이 판매 자체가 빈약할 수밖에 없겠죠. 자, 한번 보시면요. 아래쪽에 데이터 한번 볼까요? 자, 아래쪽 데이터 보시면은 보라색이 지금 4분기고요. 파란색 있죠. 파란색이 되게 셌지 않습니까? 파란색이 지난 3분기예요. 자, 먼저 파란색 선을 보면요. 마무리가 됐으니까 쭉 시작 좋았죠. 중간에 오르락 내리락 계속 올라가죠. 그러다가 지금 마지막에 딱 보니까 쭉 올라가 있죠. 그래서 파란색 선을 보면요. 역대급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자, 파란색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 테슬라 3분기가 굉장한 성적이 나타났고요. 자, 그다음에 이 이제 보라색이 이번 4분기거든요. 이번에 1800대입니다. 자, 1800대가 작아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가 10월 첫 주에 오니까 약하죠. 그러니까 이때가 연휴가 다 끼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국의 국경절 다 끼어 있지 않습니까? 자, 중국의 국경절이 끼어 있고 긴 연휴가 이때가 이제 끼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약한 모습 나타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10월 첫 주에 1800대는요, 뭐 다 그냥 그렇게 고만고만한 그 기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별 문제가 아닙니다. 자, 다음의 데이터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누적 테슬라 중국 판매거든요. 자, 누적 데이터도 보면 일단 파란색 한번 보세요. 여러분, 파란색이 이게 이제 그 지난 3분기거든요. 쭉 보시면 역대급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3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3분기가 이제 역대급을 찍으면서 굉장히 기관들도 좋아하고, 이제 테슬라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겠구나 판단한 겁니다. 자, 그리고 보라색은요, 24년도 4분기가 보라색인데, 보라색 보시면 10월 첫 주에 이게 이제 보통 국경절이 다 끼어 있고 연휴가 추석 때 모신 사람들 이때 막 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긴 연휴 기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때는 항상 적어요. 판매 대수가.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도 그렇고 다른 지금 다른 분기에도 보면 10월 첫 주가 항상 이렇게 약하죠. 그러니까 이때만 1800대 약한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약했다라고 충분히 또 증거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국 데이터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이번에 이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자, 지금 이 중국의 이번에 3분기가 얼마나 의미가 있냐면요, 그동안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던 중국 판매가, 올라갔다, 상승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상승이라는 것도 역대급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테슬라의 매 쿼터를 다 비교하게 되면요, 아래쪽에 막대 그래프 쭉 보시면 지금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3분기였거든요. 그 이전에 전부 다 이제 검정색이 이전 건데, 자, 지금 이번에 쿼터를 다 비교하더라도요, 이번 3분기가 the best quarter ever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역대급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자,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중요한 건요, 그러니까 9월 23일에서 9월 29일이죠. 그러니까 3분기 마지막 주에 22,600대를 팔았거든요. 굉장히 푸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주요하면서 막판에 기록을 갈아치우는 모습 보였죠. 그래서 베스트 윅이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이제 이 하이라이트 보게 되면은 이 3분기 전체가 18만 1000대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역대급인데 1년 전 대비 28%나 뛰어오른 거고요. 쿼터를 비교하더라도 24%나 뛰어올랐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라는 그 분위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요, 한번 추세를 보면요, 이렇게 지금 테슬라가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한 거 보세요. 하살표를 보시면 지금 작년 23년도 4분기부터 그리고 이번 2분기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죠.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4분기가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그걸 다 뛰어넘어 왔는데, 흐름이. 자,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내려가는 모습 보였죠.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았던 거예요. 유럽도 그렇고 경제 자체가 계속 지금 눌리다 보니까요. 중국도 내수가 약하니까 오죽하면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중국 회사들이.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가계의 부채도 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자동차 사려고 할 때의 씀씀이가 아무래도 줄죠. 근데 이번에 보십시오. 거꾸로 다시 파란색
빨간색을 보면은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서 다시 거꾸로 튀었다라는 것이 이번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아마 4분기도 이거 이상으로 좋게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본다면 항상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이게 3분기 정도 내려간다고 보면서 뭔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요. 지금 테슬라의 기업 자체를 보면, 그리고 전체 매크로를 보다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2분기 연속 빠지고 3분기 연속 빠지더라도 이게 테슬라가 경쟁력이 사라졌다라기보다는 테슬라가 이제 전반적으로 흐름을 바꾸고 있고 AI 기업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실 매크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자동차 쪽은 원래 매크로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간다면요. 지금 이렇게 3분기가 다시 솟아오르는 것을 보면 테슬라가 바닥을 찍고 상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고요.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의 정규수였습니다.